370페이지에 보면 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성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예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랬죠? 아까 배웠던 경매실무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매실무는 위안 잡을 게 뭐냐면 민법에서 나와요. 경매, 이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 거 잘 공부해 놓으면 특히 권리 분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배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법에서도 일단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한 3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맨정 대리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여기서만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것 치고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개사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도 일단은 꾸준하게 오늘 저게 프린트물 제가 2개 드렸죠. 한 장은 경매실무고요. 한 장은 경매실무, 한 장이 뭐였죠? 매수성 대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요약 프린트에 있는 것만 꾸준하게 반복해서 봐도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보시라.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 포기를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자꾸 뭐냐?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특히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거의 공부를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 맨날 빠지고 그래놓고 나서 점수는 어떻게 돼요? 네, 많이 나오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 그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만 어렵다 그래도 뭐 이렇게 문제 어렵게 냈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 자, 그러면 이 매수성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이거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저기 중개사법 14조의 하위법령이에요. 중개사법의 하위법령인데 중개사법의 14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겸업과 관련된 부 나오죠? 그 겸업 부분에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자, 특히 자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요 대법원 규칙은 뭐만 나온다? 뭐에 대해서만 적용하냐면 경매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법원 규칙은 뭐 할 때만 적용된다? 경매에 대한 뭐예요? 대리 업무 할 때만.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할선, 권리분석과 취득할선 할 때는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 할 때만? 대리 업무 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 자, 일단 이 대리 업무를 할 때는 이 대법원 규칙에 의한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인데 이 범위가 자, 매각길날 하는 거 4가지예요. 매각길날 하는 거 4가지. 자, 하나씩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매각길날 무슨 일을 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매각길날 파는 날 가서 내가 낙찰받는 거죠. 그때 뭐 했죠? 보증 제공하죠. 보증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죠. 입찰표. 입찰표를 작성해서 뭐 한다? 제출하는 거. 이거를 이제 대신해서 할 수 있고요. 대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증 제공하고 입찰표 작성해 제출합니다. 기다렸다가 최고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차순위 할 수 있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떨어집니다. 아니면 이거 안 하네요. 포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보증 반환. 자, 보증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반환 신청할 수 있는 거. 요 4개를 대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각길날 하는 거예요. 파는 날 하는 겁니다. 파는 날. 자, 파는 날 하는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4가지 뭐 있죠?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그 다음에 사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또 보증 반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선 매수 신고 있어요. 자, 공유자에 대한 뭐다?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제했으니까 교제 있는 거 갖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우선 매수 신고 있다면 이때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뭐 한다? 포기하는 걸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선 매수 신고와 관련된 우선 매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교재 우선 매수라는 게 뭐죠? 먼저 사겠다는 거죠. 먼저 사겠다. 자, 여기에 A, B, C 이 땅을 A, B, C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다면 자, 공유적 우선 매수 신고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각각에 뭐가 있죠? 네, 지분이 있겠죠. 자, 공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A의 지분, 자, 지분은 단독 처분 가능하죠? 자, 공유물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죠? 이게 단독 처분이 가능하니까 뭘 할 수 있다? 경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의 지분에 대한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서는 B와 C에게 A의 지분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사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데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가격으로 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자, 이건 수업만 듣고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다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사겠다라고 신고하면 누구한테 먼저 판다? 다른 공유자 B와 C에게 먼저 법원에서 팔립니다. 왜 얘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 준이는 얘가 공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우선권을 일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절제 얘한테 먼저 팔죠? 그럼 얘는 절제 어떻게 돼요? 물건 뺏기죠? 예, 이때는 뭘로 본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보게 되는 거예요. 차순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이거 살려고 왔지 차순위 하려고 올린 건 아니다. 나 안 할래.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했네요. 이건 내가 원해서 차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임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 많이 뭐가 있어요? 주공임대가 있죠. 주공임대는 부도날 리가 없습니다. 주택공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부도날 리가 없어요. 근데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임대사업 하다가 요즘에 말썽 일으킨 회사 하나 있죠. 임대사업 하다가 예, 부영. 이 회사가 임대아파트 장사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쪽에 뛰어들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좀 워낙 개판이죠. 이게 그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임대해주기 때문에 공사 대충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잘못 가면요, 뭐 무에서 물 새고 난리 나요. 일단 대충 난리물에 지는 게 많아가지고. 자, 이런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는 자, 분양을 한 아파트는요, 미리 분양을 해서 돈을 끌어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돈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누구 돈 갖고 짓냐면 은행 돈 갖고 일단 져요. 은행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은행 돈 끌어서 아파트를 짓으니까 은행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짓자마자 여기다가 뭐 넣는다?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드린다? 임차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저당권 설정해놓고 임차인 드리니까 나중에 이 저당권 못 갚죠? 그럼 졸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제 임차인들이 난리 나죠. 그래서 한 10몇 년 전 같은 거 보면 이 임차인들 피켓 들고 임대 아파트에서 싹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피켓 들고 데모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바로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뭐다? 이때 이 임차인에게 뭘 주는 거? 우선 매수 신고권을 준 거예요. 먼저 사겠다는 신고를 하면 이 뒤에부터는 똑같아요. 어떤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그럼 얘는 뭘로 떨어지고? 차순위 떨어지고 얘가 먼저 사게 하는 건데요.
참 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이거 살 돈 있으면 딴 데 가죠. 예, 그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임대아파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너 먼저 살아. 근데 먼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기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명의신탁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명의신탁입니다. 제 아는 사람도 요거 몇 개들 이렇게 했어요. 우선권 있죠. 임차인에게 뭐 대줘요? 네,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을 그 돈 뒤에서 돈 받아가지고 사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되팔면서 이 일정 금액, 임차인도 일정 금액.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임차인도 언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돈을 받아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나중에 갈 때 일정 부분 챙겨가지고 가고 그게 명의신탁이 대부분 명의신탁의 한 온상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세 가지 우선매수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요때 이렇게 7가지만이 뭔다?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7가지를 벗어나서 경매 대리 업무를 하면 무슨 법 위반? 예,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원래 이거 경매 공매 업무는 원래 누구의 업무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업무라고 그랬죠? 이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런 업무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데 너네들은 이만큼만 해놔라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거밖에 한번 못 열어놓습니다. 이거 연다고 한 4년 동안 협상한 거예요, 이게. 변호사가 그것도 안 열어줬거든요. 한 4년 동안 협상을 하다가 그나마 열린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7가지만이 뭐 할 수 있다?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염려 교재 보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 7가지 봤고요. 대리대상물 있죠? 대리대상물은 뭐가 대리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대리대상물 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자단 있었죠? 그럼 대리대상물이 결국 뭐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뭐 한다? 대리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대리 등록 신청은 어디다 한다?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자,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자, 이때 법원 조직조를 잠깐 보면 대법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법원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방법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시, 군, 법원 있어요. 이게 법원에 있는 기본적인 조직도고 그 다음에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법원행정처. 법원 행정처예요. 자, 이제 이렇게 조직을 제가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 두 가지가 계속 이 대법원 규칙에서 나와요. 자, 대리 업무와 관련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누구? 총괄적 업무는 법원 행정처장이 담당하고요.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누구다?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뭐 하는 거?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대리 등록은 어디다 한다? 대리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자, 지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 등록하는데 등록 요건 있죠? 등록 요건 일단 개업 공개사 해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법인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요. 부칙은 못하죠. 경매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받아라? 경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일단 실무교육이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면 이미 실무교육 받았죠.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 받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교육 종류가 틀리죠. 이것은 무슨 교육?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해줘야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그 다음에 또 공제 가입하거나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업무보증을 별도로 설정해야 된다. 자, 이미 개업 공인중개 있기 때문에 업무보증이 이미 설정되어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서 설정됐죠. 그런데 별도로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별도로 설정합니다. 금액은
중개사법 내용과 같아요. 이게 중개사법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법인 2억, 그 다음에 공인 1억, 이렇게 분사무소 1억. 중개사법 내용과 같아요. 그럼 업무보증을 별도로 설정하라. 그럼 어차피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증 설정하고 있는데 왜 업무보증을 또다시 설정해야 될까요? 이유. 업무보증 이미 개업공에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왜 또 설정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경매에 대한 대리 업무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중개 행위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업무보증 설정한 것은 뭐에 대해서만 배상해줘요? 중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었죠?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상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손해가 난 것을 판결문 들고 갑니다. 가면 거기서 배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설정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업무보증을 근데 미리 설정하랍니다. 등록 신청. 자, 등록 요건 있죠? 등록 요건 있습니다. 미리 설정을 해줘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일단 요건까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격사유 뭐죠? 결격사유 여기에 보니까 기억과 니은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기억.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3년. 자, 중개사법과 비슷하죠? 자, 근데 중개업에 폐업 신고로 난 등록처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중개업을 폐업 신고하면요. 중개업이 폐업되면 어떻게 돼요?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 등록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를 시키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자, 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가 옆 페이지에 있어요. 밑줄 한번 쳐놓으시죠.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유죄 판결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몇 년? 2년. 자, 매각에 관하여까지 위에서 맨 위에 치고 맨 밑에 줄로 들어가서 유죄 판결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자.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쪽에서. 예, 저쪽이요. 저쪽이 어딘데요? 예. 경매, 예. 경매에서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있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에 보면 이런 절차에서 판결받으면 2년 경과되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대리 업무도 당연히 못하겠죠. 참가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수수료 밑으로 넘어갑니다. 등록 수수료는 공인 2만 원, 법인 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통지 며칠 안에 등록 통지한다? 14일. 중개사법에서는 며칠이었죠? 요걸 자, 요 대법원 규칙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기본 중개사법 배웠던 절차라든가 이걸 그대로 한번 쭉 따라가면 돼요. 자, 중개사법에서는 며칠이었다? 7일이었죠. 여기서 며칠? 14일. 등록 통지한다. 그리고 종별을 달리하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한다. 중개사법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증 교부 지방법원장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재교부 부분 있죠. 이전에 못 쓰게 됐을 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3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법 재교부는 중개사법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뭐와 똑같다? 중개사법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시의무 있죠. 개업공에서는 등록증, 대리, 보수율 이거 정하는 사항들. 저 뭐예요? 등록증, 그 다음에 보수율표,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 서류 세 가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 제공 요청했습니다. 누구의 정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예요. 개업공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정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 연계라든가 공동이용,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누가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이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 다음에 또 국장, 시군구, 협회 딱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빠져있죠. 여기다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시도지사에게 개혁국에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시도지사는 여기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자, 중개사법과 거의 비슷하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누가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받으라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자, 교육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법원 행정처장. 요거를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이렇게 문제 나왔었어요. 이 대법원 규칙은 뭐 이렇게 이해도를 높이거나 그런 거 없이 쭉 한번 체크해 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실무교육을 중개법인의 경우 누가 받는다 그랬죠? 대표자가 받는다 그랬죠.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가는 지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받는다. 자, 이게 중개사법에서 어떻게 됐죠? 법인은 누가 실무교육 받았어요? 중개사법에서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원, 임원이 다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는다. 자, 왜 대표자만 받느냐? 나중에 매각장소에 누구만 출석하라 그러냐면 대표자만이 출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있죠? 손해배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공제와 관련된 부분, 요거는 뭐와 같냐? 중개사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건드리지 않고 갑니다. 금액까지 같아요.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 1억. 그 다음에 또 공인 1억. 금액까지 똑같습니다. 자, 대신 등록관청이 뭘로 바뀌었냐면 지방법원장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장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바뀌었을 뿐 내용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건 다루지 않고 넘어갈 텐데, 만약에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공제 관련 내용이 일단 이 대법원 규칙에 나왔다. 그럼 뭘 생각하라? 중개사법 내용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매수 대리행위 부분 보죠. 자, 일단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행위 방식이 있습니다.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행위마다 뭐를 제출하라 했어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뭐 있었어요? 본인의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위임장이 뭐 첨부예요?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등록증 4번. 자, 대리등록한 개업공개사만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리등록증 4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세요. 리을에 한번 보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랬죠. 대리권을 증명하면서 왜 뭐도 들어간다?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면서 들어간다. 법인은 특별히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면서 들어가고요. 자, 이 문서를 대리행위별로 사건 번호별로 물건 번호별로 제출합니다. 각각 다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리행위가 저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제가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고개가 따라올 것 같다. 자, 보죠. 여기에 7가지의 대리행위가 있죠. 이 보증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신고, 보증반환 각각의 대리행위별로 이 대리권을 증명서를 하나씩 다 제출해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증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이게 같은 날 한 사람 거가 보증반환까지 하루 안에, 오전 안에 다 처리가 되는 거죠. 한 사람 거를 하나씩 제출하긴 그렇죠. 예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예외고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씩 다 제출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장소에 누가 직접 출석하라? 매각장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하라. 자, 소속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누구만 출석한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출석한다. 법인은 누구만요? 대표자만 출석한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법원 규칙은
오늘 처음 배우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 강의 때도 안 했고 1월 달 강의 때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가 비슷비슷하죠.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중개사법과 비슷비슷하고 아까 배웠던 경매와도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사건 카드 보겠습니다. 자, 사건 카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등록한 개업중개사는 사건 카드를 사무소에 비치해 놓습니다. 비치해놨다가 위임받게 되면 사건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보관을 해요. 몇 년간 보관한다? 네, 5년간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는 자,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이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서면이 아니다? 교부하는 서면이 아니다. 작성해서 뭐만 해주는 거? 보관만 하는 서면이에요. 자, 그리고 사건 카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 줘야만 됩니다. 이때 등록인장 사용은 중개사법엔 등록인장입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인장 등록한 거 있죠? 그거를 이때 여기서도 사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건 카드에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꼭 기억하세요. 보수액. 나머지 기억 안 해주는데 보수액만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느냐?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어디다 기재하죠? 네, 맞아요. 확인설명서. 자, 지금 계속 뭐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사법과 계속 비교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디다 기재한다? 사건 카드에 기재합니다. 요거 조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건 카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 합니다. 확인설명 어떻게 해요?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확인설명 어떻게 한다? 중개사법 같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확인설명 사항 보죠. 표제 경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표시 및 권리관계. 자, 네 가지 있죠? 확인설명사항 네 가지. 자, 뭐가 있다? 표제 경부. 자, 표시 및 권리관계 표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 378페이지 하고 있는 중이죠? 다 찾고 계시죠? 다 찾았죠? 거의 순서대로 하니까. 자, 일단 표제 경부 표에다 동그라미 표시 및 권리관계 제한사항 제에다 동그라미 경제적 가치 경제적 동그라미 부담 인수에 대한 사항. 자, 이렇게 해서 부담 인수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표시 및 권리관계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사항이에요.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가격, 현재 시가. 현재 가격. 현재 이 부동산이 얼마 정도 시가로 만약에 거래한다면 얼마 정도에 거래된다. 자, 지금 경매는 뭐 갖고 움직여요? 최저 매각 가격. 지금 가격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최저가가 얼마다 라는 것만 지금 알고 있죠. 근데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그걸 기준으로 내가 써낼 금액이 나오죠. 괜히 나중에 그거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이 경우 많습니다. 실제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게 경매 잘못하면 그 아예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된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억이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된다? 한 1억 2천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는 게 경제적 가치예요. 그 다음에 부담 인수에 대상은 아까 제가 권리 분석에서 인수된 권리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확인 설명합니다. 확인 설명했으면 이제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뭐하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일단은 위임인에게 교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몇 년간 보관한다? 네, 5년간. 자,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 몇 년간 보관이었죠? 3년이었죠. 네, 3년. 중개사법 확인 설명서 3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다? 5년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이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건 카드에
사건 카드에 뭐 해가지고 철해서 자 사건 카드에 철해서 보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5년이다. 사건 카드가 몇 년이니까 5년.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인장을 뭐하라? 사용하라. 중개사법엔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보수실비 그러니까 대리에 관해서 매수인장 대리에 관해서 위임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받는데요. 자 보수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 줘야 돼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고요. 지급 시기 이것도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대금 지급 기한 1.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 기한 1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하라? 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민에게 뭐한다? 교부해줘야 돼요. 근데 영수증은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지 자 요거 보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수 영수증에 대해서 등록된 인장을 뭐하라? 사용하라. 자 세 가지 제가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대법원규칙에서 나오는 서식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었죠? 사건 카드,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그리고 영수증. 이때 자 사건 카드는 작성 보관하는 건데 뭐 하는 건 아니다. 교부하는 서면 아니다. 근데 영수증은요 뭐 하는 서면 아니다. 보관하는 서면 아니다. 셋 공통은 뭐예요?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자 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실비도 받을 수 있죠. 이제 실행과 관련된 발생된 실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보죠. 상담 보수와 관련된 부분 보죠.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얼마예요? 50만 원에서 협의 결정한다. 자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50만 원에서 협의 결정하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가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어서 매수인이 됐어요. 매각 허가 확정됐죠. 그래서 매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가 얼마? 1% 또는 최저가격 가격 1.5에서 뭐한다?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밑에 최고가 매수인, 자 B번에 보죠. 최고가 매수인권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50만 원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리고 실비 얼마 범위네요?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의무금쟁이였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 할 때 공통, 어느 학원의 공통, 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입이 쩍쩍 벌어진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여기도 입이 쩍쩍 벌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죠, 이거? 중개사법이랑 맨날 중개사법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힘들어요. 중개사법 기억이라도 하면 그래 대답이라도 할 텐데. 기억도 안 나죠, 지금?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자, 그래도 자꾸 봐줘야 돼요. 자, 보니까 의무금쟁이 있는데요. 신의 성실로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라. 비밀 준수 의무 있고요. 질서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매각 정세 질서 유지하라. 자, 이거 누구의 의무예요? 개업 공개사. 여기다가 소속 공개사 들어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리 업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할 수 없다. 만약에 소속공개 들어가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를 보죠. 자, 신고 의무를 보면 신고 의무 사유 발생일부터 사유 발생 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휴업하면 그 다음에 폐업하면 그 다음에 또 취소되면 정지되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이때 휴업과 폐업은 중개업에 대한 휴업 폐업이에요. 자,
사무소 이전하면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 있고요. 중개사무소 있고 그 중개사무소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중개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이전 절차는 중개사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단, 자, 여러분 이제 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여기서는 이전 후 예, 지방법원장. 요거만 다를 뿐 이전 절차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등록관청은 뭘로 바꿔놨어요? 지방법원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거만 빼고는 똑같아요. 이전 절차. 자, 그 다음에 서류 송부 요청하고 서류 송부해 주는 것까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휴업협. 자, 휴업협. 뭐에 대한 휴업협 하면 중개업에 대한. 자, 중개업에 대한 휴업협을 한다면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휴업협 하고 날 때 신고하죠. 그런데 자, 이거를 대법원 규칙에서는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중개업에 대한 휴업협 하면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 요걸 중심으로 나머지 뭐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분사무소 설치해도 별도로 신고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대리업에 대한 휴업협 신고 있죠. 그것도 중개사법과 같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업에 대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대리업을 휴업할 때는 사전 신고예요, 사후 신고예요? 대리업에 대한 휴업할 때는 사전이죠. 하고자 할 때. 근데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휴업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네, 사후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한 휴업은 사후 신고예요. 근데 대리업에 대한 휴업은 뭐 된다? 사전 신고. 내용은 중개사법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쟁이. 오늘 이거 다 배웠다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듣고 다음 파트 때 더 듣고 하다 보면 일단 조금씩 머리에 들어가요. 금제인은 뭐냐면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금제인은 상대 등록 취소. 자, 금제인을 보죠. 일단 이중 등록 그 다음에 또 직접 매수 이중 대리 그 다음에 양도대여 있었고요. 다른 개업계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 경매 입찰을 뭐한다? 방해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또 허위기재. 뭐에 대해서 허위기재요? 사건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 위반해서도 안 된다. 뭐 이게 금쟁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다 안 쓰죠. 앞에 네 가지가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가지. 자, 보죠. 이중 등록. 양도대여. 두 가지 먼저 보죠. 중개사법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이중 등록하거나 등록증 양도대여 하면요. 어떻게 되죠? 1-1 있고요. 또 상대인가요? 절대인가요? 그렇죠. 절대 등록 취소죠. 지금 중개사법 얘기하는 거죠? 중개사법에서는 절대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양도대여하거나 이중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여기 금제에 나와 있고 여기 어떻게 되죠? 상대 등록 취소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중개사법에는 절대지만 여기서는 뭐가 된다?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직접 매수. 제가 직접 매수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에서 매수 전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하니. 예. 맞아요. 내가 위임받은 사건을 그 사람에게 낙찰받게 해줘야죠. 물건이 괜찮아요. 딱 보니까 내가 받은 거죠. 네, 내가 받은 거죠. 자, 이게 제가 직접 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그 다음에 이중대리.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으로부터 대리행위를 받는.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죠. 여기에 A로부터도 대리권을 받습니다. 낙찰받아 주겠다고. 이건 쌍방 대리가 아니에요. 쌍방 대리랑 개념 틀려요. B로부터도 낙찰받아 주겠다고 위임받은 거예요. 그럼 물건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럼 결국 뭐만 챙기는 거예요, 지금? 예, 수수료, 보수만 챙기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요겁니다. 이중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에 명의사용, 경매입찰 방해, 그 다음에 허위기재.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유념해 보세요. 어디다가 사건 카드라든가 확인 설명서에 허위기재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쭉 봤고요. 자, 지도감독을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지도감독 있죠? 자, 거기에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그랬어요? 대리 업무에 관하여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한다. 그 밑에 2번 보세요. 지방법원장은 대리 업무에 관해서 협회의 시도지부와 그 다음에 또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한다 그랬죠. 자, 법원행정처장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제 제가 1번의 기억과 2번의 기억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문구로 보면 개업공개사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그 방법은 중개사법 같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에 대해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뭡니까? 지도감독 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된다? 행정처분을 보죠. 행정처분. 자, 이제 절대등록주소. 중개사법도 지금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또 등록처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계속 한번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절대등록주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이게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결격 사유예요. 그 다음에 폐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취소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등록 당시에 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 해당되거나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래서 뭐 내잖아요. 결패, 취등, 앞글자 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결격사유인데 어떤 결격사유예요? 중개사법엔 결격사유인데 왜 갑자기 중개사법엔 결격사 나오냐? 여러분들 중개사법 제10조에 결격사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엔 결격사에 대한 어떻게 되죠? 중개사법 얘기입니다. 일단 결격사에 된다. 개업공개사.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결격사 효과에서 봤죠? 자, 중개사법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형 받거나 뭐 집행유예 받거나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그럼 어차피 등록이 어떻게 돼요?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죠. 그러니까 자, 대법원 규칙에서도 어차피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법에서 결격사에 내면 등록 취소될 거니까 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아직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뭐를 먼저 대리 등록을 취소시켰다니 어차피 취소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폐업하면 아까 잠깐 냈을 거예요.
폐업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 이렇게 폐업 신고하죠. 중개업에다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 여력이 이미 중개사법에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대리 등록도 없애야죠. 그래서 폐업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용하지 않는다? 3년. 여러분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죠?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자격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취소 자격 취소되면 그냥 등록 당시에. 자, 대력을 있는 결격사유에 데려가는 등록권입니다. 자, 등록 당시부터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예요.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이게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미처 담당 공무원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등록을 해버린 거죠. 등록 시켜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발견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애초부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어떻게 한다? 취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등록 취소 뭐죠?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절대 업무 정지입니다. 절대 업무 정지. 여기는 절대 업무 정지와 상대 업무 정지 나눠져요. 절대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를 해야 안 되겠죠. 자, 상대 등록 취소를 보면 요거는 제가 다 일단 써놓게 될 텐데 5가지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사건, 카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보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비밀 준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집행관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 감독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등록 후와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금쟁이, 지도감독 위반, 요거 맨 밑에 거. 요걸 강조를 좀 하는데 일단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등록 당시엔 괜찮았어요. 등록 당시엔 요건이 돼가지고 겠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요건이 안 맞거나 결격사유에 되는 건 이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문구를 잘 보세요. 등록 당시와 등록 후가 있죠? 등록 당시라고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하면 돼요? 절대 등록 취소. 등록 후라고 나오면 상대 등록 취소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건과도 관련.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 관련. 자, 이게 중개사법에서는요, 확인 설명 관련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500만 원 과태료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과 비교해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비밀주수 관련 집행관 명령 위반. 자, 금쟁이는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라고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감독 위반. 이거는요, 상대 업무 정지예요. 상대 업무 정지. 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했습니다.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면서 상대 업무 정지인데, 원래 상대 등록 취소는 뭐라 그랬죠? 절대 업무 정지. 왜 이게 옆에 붙어요?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상대니까 할 수 있다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업무 정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큼은 상대 등록 취소면서도 상대 업무 정지가 된다. 그 다음에 자,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업무 정지 행위.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개사법에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업무 정지 행위. 어떻게 되죠? 예, 네, 맞죠. 절대 등록 취소죠. 자, 업무 정지만 쭉 나오면 절대 등록 취소죠.
자,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서 그렇거니 하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면 헷갈려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중개사법에는 이게 뭐다? 절대등록수인데 여기서는 이게 뭐가 된다? 상대등록수. 똑같은 문구인데 이게 상대등록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사항들 한번 구분해 봤고, 자, 이제 절대 업무정지 보죠. 업무정지. 자, 이 업무정지는 기간이요. 1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내에서. 업무정지 1월 이상, 2년 이상입니다.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정지당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변호사는 절대 업무정지를 했죠. 휴업하게 되면 정지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업무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요까지만이라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요. 자, 업무정지 기간은 기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1월 이상, 예, 2년이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처분 절차 보죠. 일단은 서면으로 명시하라 그랬고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며칠 안에 반납하라? 자, 리을에 있죠. 다음 페이지에 며칠 안에? 7일 안에 반납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칭 표시 마지막입니다. 명칭 표시. 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이런 데다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의 명칭, 법원이라는 이름 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휘장이 뭐예요? 마크죠, 마크. 법원 마크. 그거 쓰면 안 된다. 왜요? 7가지만 지금 대리해서 하고 있는데 마치 법원이라는 거 해가 써가지고 법원과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파주에 혹시 연고지 있으신 분을 모르겠습니다. 파주에 가면요, 법원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법원리. 그게 법원면 아닌가요? 법원리. 자, 그러면 그 동네는 뭐가 있겠어요? 법원 공인중개사무소가 있겠죠? 있겠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법원 부동산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쓸 수 있죠. 이게 고유한 지명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 가보면.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 어떻게 한다? 법원이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간판 제거 표시 있습니다. 대리 등록이 뭐 되면 취소되면 내외부에 있는 표시를 뭐하라? 제거하고요. 그 다음 업무정지 받으면 어떻게 한다? 출입문에 표시하라. 자, 취소되면 제거하라. 이건 중개사법에도 있죠. 간판 제거하는 거 있었죠? 이전하면, 폐업하면, 취소되면 간판 제거하라 있었죠? 지체 없이? 그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업무정지 받았을 때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내용은 중개사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죠? 이유가 있어요.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대리 업무는 뭐 되더라도 업무정지 받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표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은 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자, 작년, 재작년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매장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장 대리 등록할 수 있다. 누구만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장 대리 등록된 개업중개사는 매장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존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직접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직접이죠. 3번에 매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 개업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있는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대리 등록해야 한다. 3번 맞죠? 예, 법인은 항상 뭐고요? 주된 사무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등록 신청한다? 지방법원장. 여기 지원장 그러면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중개사는 매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자, 대리권의 범위 물어본 거예요. 자, 거기 저거에
7가지가 있죠? 7가지 외에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면적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으로 사본을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대리인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마다 제출하라 그랬죠?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경우는 하나의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책거리. 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요약집 갖고 하고요. 그리고 자, 하나 더.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예습을 한번 해와 보세요. 이제 미리 진도표를 나눠 드릴 겁니다.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가 요약집은 기본서보다는 얇아요. 그러니까 그주 할 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